이번에 육도 심통성정도 통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금 읽다가 그만뒀는데 다시 한번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 하고 밖에서 받았던 그 페이퍼하고 같이 보시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조금 읽었습니다만은 임은정 씨왈 소위 심통성정자 은 인품 오행지 수이생 어기 수이 오성구원 어기 동이 질정출원. 임은정 씨는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279년부터 1368년까지 원나라 때 학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나라 학자입니다. 임은정 씨. 이름은 복심이고 회복복자 마음심자, 자는 자견이고 아드자자 볼견자, 호는 임은이라 했습니다. 임은정 씨가 말하기를 이른바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 이 통자가 제일 어렵습니다. 통섭한다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심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오행의 빼어남을 부여받아서 태어남에 그 빼어남에 오성이가 주어지고 오성이 움직임에 실정이 나온다. 이 통자를 포괄한다는 뜻하고 주재한다는 뜻 두 개가 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범소위 통회기 성정자 즉 심야라. 무릇 그 성정을 통회하는 소위 까닭은 바로 심이다. 범소위 통회기 성정자 즉 심야라. 무릇 그 성정을 통회하는 소위는 심에 있다. 고로 기심 적연부동위성 심지체야. 그러므로 그 마음이 적연부동 고요해서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면 성이 되고 마음의 본체가 된다. 가미수통위정 느끼어서 마음이 느끼어서 드디어 통하게 되면 정이 되고 그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그때 유행하는 학설이 체용설입니다. 체용설. 본체와 작용. 장자왈 심통성정자 사언당이 장자 장횡거가 말한 심통성정, 마음이 성정을 통섭한다, 통괄한다. 이 말은 당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 다음에 심통성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길 바랍니다. 심통성. 마음이 성을 통섭한다면 함으로 고로 인이예지 위성. 마음이 성을 통섭함으로 때문에 고로 인의 예지는 성이 된다. 이때는 이제 도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 말이 있다. 인이지심, 인이의 마음이라는 말도 또 있다.
위에서는 심통성하고 제가 줄을 끄라 했는데 이번에는 심통정입니다. 이것도 줄을 한번 꺼보십시다. 심통성, 심통정, 심통정. 고로 측은수호 사양시비위정. 마음이 정을 통습함으로 측은, 수호, 사양, 시비가 정이 된다. 이, 우, 유원,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자. 그리고 또 있다. 또 말이 있다. 무슨 말이 있느냐면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고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있고 사양지심이라는 말이 있고 시비지심이라는 말도 있다. 맹자에 있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심불통성, 마음이 성을 통습하지 않는다. 심불통성, 요것도 줄을 한번 끊어 보입시다. 제일 처음에 줄 건 거는 심통성이고 두 번째 줄 건 거는 심통정이고 이번에는 심불통성입니다. 마음이 성을 통습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성을 통습하지 못하면 무의치기 미발지중, 미발의 중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룰 수가 없어서 성이착, 성은 바닥나기가 쉽다, 쉽게 뚫힌다. 여기서 잠깐 이제 생각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용이라 하는 책의 제일 앞에 희노애락 지미발을 위지중이요 했습니다. 희노애락, 감정이 아직 발하지 아니할 때를 중이라 하고 발이계중절 위지화 했습니다. 발해서 희노애락의 감정이 발하기는 발하는데 계중절 다 마디마디에 딱딱 들어맞으면 그거는 화다. 조화할 때 화자입니다. 중화, 화. 그 말을 기억하시면서 심불통성즉 무의치기 미발지중, 심이 성을 통섭하지 못하면 미발의 중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성이착이라, 성이 쉽게 뚫힌다. 성은 쉽게 밑바닥이 난다. 그 다음에 심불통정, 마음이 정을 통섭하지 못하면 무의치기 중절지화, 중절의 화에 이르를 수가 없다. 그러면 정이탕이라, 정이 쉽게 방탕한다. 정은 방탕하기가 쉽다. 감정이 일어난 뒤에, 발한 뒤에 마디마디마다 딱딱 들어맞지 못하면 이 감정은 헷갈린다. 요즘 말로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희할 때 희하고 노할 때 노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딱딱 들어맞으면 그거는 화의 상태다. 조화로운 상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탕이 된다. 그 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인데 학자, 여차, 필선, 정기심, 이양기성, 이약기정, 즉 학지위도득이. 배우는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서
학자, 지차 배우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서 필선정기심, 반드시 그 마음을 바르게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여 이 양기성, 그 성을 기르고 정심한 다음에 양성하고 그 다음에는 약기정, 정을 단속하고 제약하고 그렇게 되면 학지위도득이 학문의 방법을 얻게 된다. 배워서 도를 얻게 된다. 라고 말했다. 신근한 정자 호학론 약기정제 정심 양성지전 반거후자 차이 심통성정은 고야. 신이 생각하건대 정자의 호학론, 정자가 형제분이죠. 이정자합니다. 형님은 이름이 호가 명도, 정명도. 동생은 이름이 정이, 호가 이천입니다. 이천. 근데 한 살 차이입니다. 형님은 1032년생이고 동생은 1033년생입니다. 혹시 낙양 가보신 분 계십니까? 낙양. 아무도 안 계십니까? 낙양에 가면 용문석굴 캐가지고 석굴이 쭉 부처가 아주 많고 그 중간에 아주 이쁘게 생긴 부처가 있는데 즉천무후를 본따서 만든 부처라고 들 이야기합니다. 그 용문석굴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이천이라고 합니다. 이천. 낙양입니다. 낙양. 그래서 정이천, 정명도 두 분의 학문을 낙학이라 합니다. 낙학. 장횡거는 지금 이제 서안 쪽 사람인데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세관 갈 때 관자입니다. 관중. 관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자는 복건성에서 활동을 했는데 복건성하고 대만 건너편이 복건성이고 복건성 건너편이 대만인데 그때 그 종족의 이름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문문 안에 벌레충 했는 자. 그래서 복건성과 대만 사람들의 말을 민남화합니다. 민남화 혹은 민남어. 신이 이퇴계죠. 신은 정자호학론, 정자의 호학론, 이할 때 동생 정자입니다. 정이천, 이름이 이죠. 정이천이 아주 젊을 때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가 안자소호하학론입니다. 공자 제자 중에서 안회하는 분이 학문을 좋아했다. 그래서 자자를 붙여가지고 안자가 좋아하던 바의 학문은 무엇인가 논해봐라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때 심사했던 분이 이게 참 희한한 논문이다 하고 평가를 했죠. 그걸 안자소호하학론입니다. 안자가 소호 좋아한 바의 학은 어떤 학인가? 안자소호하학론. 저는 지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
논문을 쓰시거나 더 상세하게 공부하실 분은 정의천 문집에서 이정집이라고 합니다. 이정집. 두 이자에 정의천 정명도 형제의 문집이라 이정집에서 안자 소호 하학 논 하는 걸 찾아가지고 더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안자 소호 하학 논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정성석 하는 게 있습니다. 정할 정자에 성품 성자 정성석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짧은 논문인데요. 정성서에 보면 동해도 정해도 동정론해도 같은 성품을 다한 짧은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인편 하는 게 있습니다. 알식자, 어지린자, 식인편 요 세 개의 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리고 그냥 있다 하는 말씀만 드립니다. 안자, 소호, 하학, 논하고 식인편, 인식할 때 식과 어지린자 식인편하고 그 다음에 정성서, 규정할 때 정자하고 성품성자하고 글서자, 정성서 요 세 개의 논문을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 근, 안, 정자, 호학, 논, 약기, 정제, 정심, 양성지전, 그 후자, 정자의 호학론에서는 그 정을 단속한다는 말은 정심, 양성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도설에 도리어 뒤에 있는 것은 도설은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반거후자는 도리어 그 뒤에 놓여 있는 것은 이 심통성정 언고해라. 심이 성정을 통섭한다는 말 때문입니다. 연이나 국이리언지 그러나 그 이치를 궁구해서 말한다면 당이 정론위수운 정자의 주장이 이치에 맞는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정자의 논이 순조롭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도유미온처 초유갱정 그림에 온당하지 못한 곳이 있어서 약간 고쳤습니다. 조금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긴 설명, 그림 설명 다시 이제 길게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퇴계 설명칸데 여기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프린트에 보시면요 우삼독 했습니다. 옛날에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가잖아요.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요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저희 서당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전공이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된 책을 드리면서 읽어봅시다. 하니까네 몇 번 아이고 개요. 그래 와가십니까? 하니까네 수학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풀어나가잖아요. 그걸 평생 하셨는데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라 하니까 내려읽으라 하니까 힘이 든다고 몇 번 아이고 겁니다. 여기도 우삼도 번역은 위에 세 그림 중에서 상일도는 상중하 세 그림 중에서 상일도는 임은정 씨가 작하고 자유기설이 스스로 그 해설을 있게 했습니다. 그 중하 이도는 신
망절 추원 성현 입원 수교지의 이작 중하 두 그림은 신이 망령되게 외람되게 성현의 입은 성현의 말씀을 남겨서 수교 가르침을 내린 뜻을 미루어 생각해서 그린 것입니다. 중도자는 취 기품 중 지출 본연지성 부잡호 기품이연 부잡하는 데에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부잡. 잡이라 하는 말이 섞였다 이 말입니다. 섞였다. 우리는 잡초 이하면 모슬풀로 생각하고 그죠? 잡동사니 이하면 질서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래 잡자의 의미는 섞였다 말입니다. 섞였다. 그럼 퇴계 선생님의 이야기 중에 부잡이 나왔는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외워야 할 단어가 분리입니다. 안일불자 이별이라 하는 리자 분리. 예. 분리하는 건 떼어놓을 수도 없고 분리시켜 놓을 수도 없고 안일불자니까요. 분리시켜 놓을 수도 없고 부잡 그렇다고 뒤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이부잡이합니다. 불이부잡 안일불자 이별할 때 리자 떨어질 리 부잡 뒤섞인 것도 아니다. 불이부잡이라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는 기품 가운데 나아가서 기품이 섞이지 않는 본연의 성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기를 부여받은 것. 요거는 이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순수하게 순진하게 선한 것은 본연지성겠습니다. 본연지성. 그리고 개별적인 차이가 나고 차별이 생기는 것은 기질지성이 있겠습니다. 기질지성. 기질지성은 섞여 있는 거죠. 본연지성은 부잡의 성은 본연지성, 부잡호 기품이요. 본연지성은 기품이 섞여 있지 않는 그래서 말하는 것인데 그 다음 문장요. 자사소위 천명지성, 맹자소위 성선지성, 정자소위 즉리지성, 장자소위 천지지성 이 시야라. 자사가 말한 천명지성 중용 1장에서 천명지위성이요. 그 천명의 성. 여기서 딴 길로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중용 1장에 제일 처음에 천명지비성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지위하는 말하고 위직하는 말하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 막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대만대학 교수한테 물었습니다. 지위는 뭐고? 그러니까 지위는 곳이다. 위지는 일컬어서 일러서 이걸 우리가 공부할 때 잘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말씀드리면 천명 하늘이 곧 성이다. 하늘이 명한 것, 천명이 곧 성이다. 많은 번역된 책에
천명 그것을 일컬어서 성이라 한다. 일컬어서 하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위 하는 말을 합쳐서 곧이라고 해야 된다. 저도 저걸 천명 그것을 일컬어서 성이라고 한다 했는데 천명 그것을 일컬어서가 아니고 천명이 곧 성이다. 지위는 곧이고 위지는 일컬어서입니다. 천명지위성 중용 1장에 나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맹자소위 성선지성, 맹자가 말한 바에 성선의 성, 정자소위 즉리지성, 성즉리죠. 성즉리, 정자가 말한 즉리지성 하는 것은 성은 곧 리다. 이래서 즉자 빼버리고 성리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번에 이야기했던 육상선 왕양명 같은 사람들은 심즉리입니다. 심즉리. 그 다음에 장행가가 말한 천지지성. 천지지성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본연지성입니다. 본연지성. 천지지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연지성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순선입니다. 순수선입니다. 기질지성은 이제 잡이 들어가는 거죠. 기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자사소위 중절지정, 맹자소위 사단지정, 정자소위 하덕이 불선지 명지 지성, 추자소위 종성중유출, 원무불선지정 시야라. 자사가 말한 중절의 정. 마디마다 딱딱 들어. 이 가운데 중자는 딱딱 들어맞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딱딱 들어맞을 때 적중 하잖아요. 중이 아니고 중입니다. 중. 악센트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거를 이제 거성했습니다. 거성. 중국어에 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1성, 2성, 3성, 4성. 요즘은 1성, 2성, 3성, 4성 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평성, 상성, 거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성은 이제 양평이 있고 음평이 음양으로 해서 음평, 양평, 그 다음에 상성, 거성. 옛날 어른들이 이야기하던 거성은 요즘으로는 1, 2, 3, 4성 해가지고 4성입니다. 4성은 이제 악센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중국어 중에서 다시 보자 할 때 짜이지엔 하잖아요. 짜이 하는 것도 사성이고 지엔 하는 것도 사성입니다. 짜이지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성, 이 중자가 자사소위 중절지정 할 때 중자가 딱딱 들어맞는다, 적중한다 하는 중자고 사성입니다. 거성입니다. 자사가 말한 중절의 정, 맹자가 말한 사단의 정, 아까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정자 소위 하덕이 불선지 명지절. 정자가 말한 어찌 선하지 않은 것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덕이 불선지 명지선 라고 말할 때의 정, 추자가 말한 종성중 유출. 종하는 말은 주자 시대 때 말이고 옛날에는 스스로 자자를 썼습니다. 스스로 자성중 유출. 붙어죠, 붙어. 성으로부터 흘러나온 원무불수정, 본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한문할 때 안일불자를
저 사람들의 생각은 안일불자의 생각이다. 한문의 생각은 안일불자의 생각이다. 공자 선생님이 논어에서 학위시습 배우고 익히면 기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역이요. 불자 붙였잖아요. 친구가 멀리서 오면 즐겁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역 낳고 하다. 불자 또 붙였잖아요. 여기도 이제 불자를 붙였습니다. 불선 앞에 그 불을 부정하기 위해서 또 무 붙여가 무불선. 본래 선하지 않는 것이 없는 원무불선지 정이라고 말하는 정. 성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본래 선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런 정. 이 바로 이것이다. 시야. 그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기하도 자는 이 리역이 합이언지. 되게 어려운 철학입니다. 하도는 리와 기가 합한 것으로 말한 겁니다. 리여, 여는 더블 여자입니다. 더블여, 와, 과. 서양말로 with 하는 거죠. with, W-I-T-H, with. 리와 기를 합해서 그렇게 말해 간 것입니다. 공자 소위 성상근지성. 공자 선생님이 성에 대해서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딱 한 군데 말했습니다. 성상근. 본성은 서로 가깝다. 그런데 습상원, 습 때문에 서로 멀어졌다. 공자가 말한 바에 성상근의 성, 정자 소위 성즉, 성즉기, 기즉성. 정자 소위 성즉기, 기즉성, 지성. 정자가 말한 성이고 기이고 기가 곧 성이다 라고 말한 그 성. 장자 소위 기질지성. 장자가 말한 기질지성. 주자 소위 수재기중이나 기자기성자성. 불상협잡지성 시하라. 기 가운데 있기는 해도 기는 기대로 성은 성대로 이래서 서로 섞이지 않은 성, 그것이 바로 이거다 시하라. 그 다음 문장입니다. 기언성즉 여차 고로 기발이 위정 여기 리기지 상수 혹상해 처언. 성을 말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것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은 리와 기가 서로 의지하거나 서로 해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 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했고, 이율곡하고 기고봉하고 그때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밑에 거 잘 보십시오. 여사단지정, 사단하는 말 나왔잖아요. 사단, 예컨대 사단의 정은 리발이 기수지, 리가 발현됨에 기가 따른다. 이거를 퇴계 선생님하고 율곡 선생님 시대 때는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리는 사람이고 기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가는 거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목적지를 정하고 길을 가는 것은 말 위에 탄 사람이 가는 거지만 가는 동력은 말이라면 요즘은 이제 말이 안 가고 자동차라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니발이 기수지 있겠습니다. 니가 발현됨에 기가 따른다. 이치가 발현되면 기운이 따라간다. 그것은 자순선 무악 저절로 순선에서 순수선의에서 악이 없지만 필니발미수 니가 발현하여 미처 이루지 못하고 엄억이 가리워진다 하는 말입니다. 기에 가려진 뒤에는 연후에는 유의불선, 불선으로 흘러간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사람이 졸거나 가만히 있으면 말이 엉뚱한 데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네가 이 퇴계 선생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니발설을 주장했습니다. 니발설. 거기에서 기고봉이나 율곡 선생이 반론이 제기됩니다. 네가 어떻게 발합니까? 기가 발하지. 기가 발한다 하는 거는 요즘 과학으로도 증명이 되고 기하는 거는 요즘 말로 바꾸면 운동이잖아요. 운동하는 거는 발하는 거잖아요. 네가 어떻게 발하느냐? 근데 퇴계 선생님의 생각은 말을 타고 있어도 말 보고 가자 안 가면 말이 안 가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발할 의지가 있어야 기가 발한다. 그렇게 퇴계 선생님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4단의 정이 나왔고 그 밑에 7정은 기발이 리승지, 위에 거는 이발이 기승지, 이가 발해서 기수지, 이발이 기수지. 4단지정은 리발이 기수지고 7정지정은 기발이 리승지입니다. 기가 발하는데 말이 출발하는데 사람이 올라타고 있다. 7정은 기가 발하여 리가 타는 것이다. 7정이 희, 노, 에, 락, 에, 구, 욕입니다. 일반 감정입니다. 위에 7정은 인의예지 도덕 감정입니다. 도덕 감정은 이치에 따라서 발하는데 운동은 그 뒤를 따르고 일반 감정은 기에 의해서 발하는데 네가 타는 것과 같다. 역시 불선은 있지도 않다. 불선이 없다. 야 기발 부중 기가 발함에 딱딱 들어맞지 못하면 멸결이 그 리를 멸하게 되고 방이위악이라 방탕해져서 흐트러져서 악이 된다. 의 마지막 페이지 잘 보십니다. 부여시 이와 같아서 고로 정부자지 언왈 정부자는 말하기를 논성불론기 불비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논성불론기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불비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니고 논기불론성불명
기를 논하면서 성을 논하지 않으면 불명이다. 밟지 못한다. 밟지 않다. 이지적 불시, 이것을 둘로 나누면 옳지 않다. 두 길로 가면 불시, 옳은 것이 아니다. 연즉 맹자자사 소위 지리언자, 그래서 맹자 자사가 리만 가르쳐서 말한 것은 비불비야, 다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고 이기 병기 이연, 기를 함께 말하면 무의 견성지 본선고야라고. 성이 본래 선함을 드러낼 수 없어서일 뿐이다. 차중도지이라. 이것은 중간 그림의 의미이다. 요지 겸리기 통성정자야. 요점은 리기를 겸하고 리와 기를 겸하고 통성정, 성과 정을 통섭하는 것이다. 그것은 심이다. 겸리기 통성정자는 심야라. 리기를 겸하고 성정을 통섭하는 것은 심이다. 그리고 그리고 성발위 정지제에 성이 발하여 정이 되는 것은 정이 되는 그 얼음에 제액하는 것은 사이입니다.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를 국제액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국 사람들은 인제액합니다. 인간항하고 인제. 나라와 나라 사이가 국제액하는 거 우리가 다 아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중간이 제락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성발위정, 성이 발해서 정이 되는 그 제에, 그 사이에, 그 얼음에 내 일심지 기미, 이에 일심의 기미이며, 그것은 일심의 기미, 한 마음의 기미이며, 기미할 때 기자는 몇 기자입니다. 몇 기, 몇 개나 되노? 아주 몇 개 안 되는 게 기자입니다. 미자는 미역할 미자고요. 몇 기. 그래서 옛날 학자들은 기는 근야라 했습니다. 기는 가깝다. 노자락한 책에 보면 기희익하는 말이 있는데 기는 근이라 가깝다. 우리도 기미락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기침을 콜록콜록하면 네 기침 그 감기들 기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속된 말로 방귀를 뿡뿡 끼면 네 배탈 날 기미가 있는 것 같은가 아이가 이런 말 하죠. 만화지 취요라. 온갖 변화의 중추다. 추하는 거는 이제 사전에 찾으면 지돌이 추 이렇게 나옵니다. 지돌이가 뭐냐 하면 우리는 경상도 사람들은 지돌이랑 하고 돌짜구라 하죠. 돌적이. 목수들은 장쇠라 합니다. 장쇠. 기둥하고 문하고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문짝은 이렇게 쇠로 이렇게 돼 있고 하나 꼽아가지고 돌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문떼기 참 좋죠. 덜름덜름 빠져나가니까 요즘 저 장석으로 해놓은 거는데
그거 나사를 다 박아야 되니까 문 띄기가 어려운데 옛날 우리 시골에 그 창호지 바를 때 문짝 다 띄가지고 물 가지고 다 청소하고 새로 풀 발라 놓으면 아주 좋은 창호지 문이 되지 않습니까? 시돌이 추자입니다. 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문에서 열고 닫힘은 바로 지돌이의 역할입니다. 지돌이. 이게 서울 말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릴 때 돌자구 이렇게 배웠습니다. 돌자구. 그 목수들은 장쇠에 겁디다. 장쇠. 취요란. 이건 이제 천주교 가면 추기경 해가지고 중추적 역할을 하는 신부들 추기경이란 합니까? 추기경들이 모여서 교황을 선출하지 않아요? 교황을, 그죠? 중국 사람들은 교황 안 하고 교종하면서 종교할 때 종자를 씁니다. 선악지 소유 분야라. 선과 악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나누어지는 바이다. 갈라지는 바이다. 마지막 학자 성능 이러지경. 학자 성능 할 때 성은 다른 말로 믿을 신자를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성이라 하는 말은 정성성자도 되고 진실로 참으로 학자가 참으로 능히 진실로 능히 한결같이 경을 견지한다면, 경을 붙잡는다면, 잡을 지자죠. 경을 이게 저도 가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게 공경경인데 자꾸 가벼울 경자 발음을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참으로 능히 한결같이 경을 잡는다면, 경을 견지한다면 니와 욕의 불매, 어두울 매자입니다. 어두울 매. 날일변에 쓰면 날 어두울 매자고요. 눈목변에 쓰면 눈 어두울 매자입니다. 이거 날일변에 썼으니까 니와 욕, 이치와 하고자 하는 것에 분별에 어둡지 않고 경을 붙잡으면 니욕을 분별하는데 어둡지 않고 우치 근어차 더더욱 이것으로 마음을 삼가하면 미발이 전향지 공심이라.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미발, 중해 상태일 때에 전향, 보존하고 길러가는 공부를 깊이 하고, 잠깐 딴 길로 갔다 오겠습니다. 맹자락하는 책이 제일 끝에 진심상하가 나옵니다. 진심상하. 제일 뒤에 있기 때문에 앞에 양효양편은 열심히 읽고 진심편은 아닌데 마음을 다한다 하는데 그 진심편에 진심상 제일 앞에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요 지기성자는 지천이라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면 그 본성을 알고 그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 그 다음 구절이 존심, 마음을 보존하고 존심이라 하는 말, 마음을 보존하고 양성, 본성을 기르면 사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맹자 진심편에 제일 앞에 나옵니다.
맹자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맹자를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선설 이야기를 합니다. 성선설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공부 조금만 하면 성선설의 근거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도덕심에 근거한 인이예지 도덕성 아니냐. 그래서 도덕성이니까 성이 선한 거지, 본성이 선한 거지. 이걸 이제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 악한 도덕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악한 도덕, 세상에 악한 도덕이라고 하는 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 철학과에 1학년에 들어가면 논리학을 배우는데 논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식 발음으로 빵꾸난 새양말. 새양말이 무슨 빵꾸가 납니까? 빵꾸난 새양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악한 본성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리역의 분별에 어둡지 않고 우치 근어차 진실로 한결같 더더욱 이것을 삼가서 삼감에 이르면 미발이 존양지 공시입니다. 미발의 상태로 존양하는 공부가 깊어지고 이발이 성찰지 습속 이발의 상태일 때는 성찰이 습성이 익어간다. 진정력 구이불이연 참으로 힘을 쌓고 오래 힘써서 오래 가며 불이 그만두지 않으면 이자는 그칠 지자입니다. 불이익하는 것은 계속한다. 그만두지 않으면 쉼이 없이 한다면 그치지 않는다면 소위 정일집중지 성학이 정밀하게 살피고 중을 지키는 치우침이 없는 이건 이제 서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공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학이 전체 응용지 신법, 성학과 체를 보존하고 용을 응용하는 신법을 개가 부대 외구이 득지어차라. 다가이 부대 외구 밖에서 구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득지어차 여기에서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얻게 될 것이다. 8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소위 심통성정작 하는 것을 번역하기를 이른바 마음이 성과 정을 통해한다는 것은 밑에 줄을 보면 이 도는 세 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도는 세 개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것은 정복심이 그린 것이고 뒤에 두 개는 퇴계가 그린 것입니다. 심통성정도는 성리학의 심성론의 기초를 보여줍니다. 심성론하고 리기론하고 어떤 국어 선생님 저보고 이기해야 되나 리기해야 되나 하는데 퇴계 선생님 철학 이야기할 때 리기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심성론하고 리기론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구조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통성정도는 성리학의 심성론의 기초를 보여준다. 특히 오랜 기간 기대성과 서찰 왕래를 통해 정립된 사단 칠정에 대한 퇴계의 정설이 두 개의 그림 안에 다 갖추어 있다. 성리학의 학문적 목표가 기대성, 기고봉, 경주, 안강의 옥산서원에 가면
회제 이은적 선생의 신도비가 있습니다. 옥산서원 말고 이쪽에 동락당 쪽으로 올라가면 동락당 그 마당 앞에 큰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기고봉 선생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고봉 선생하고 서찰을 왕복하면서 사단 칠정에 대한 퇴계의 정설이 이 두 개 그림 안에 갖추어져 있다. 성리학의 학문적 목표가 궁리진성, 이치를 다하고 본성을 다한다. 로 천명을 알아서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발점은 정선을 기초로 하는 인간 심성에 있다. 이 도는 뒤에 인설도 심학도와 함께 성리학의 심성론의 핵심을 해명하는 그림이다. 도설은 정복심이 지었다. 이제 6도가 심통성정도고 7도가 인설도고 8도가 심학도인데 이 세 개의 그림 6도, 7도, 8도가 이제 심의 문제, 기본적으로는 성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으로 올라갑니다. 사람이 오행에 빼어난 기운을 받아서 태어나 그 빼어난 기운에 의해서 오성이 갖추어졌다. 통은 통회, 통섭, 통괄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밑에 주 159번입니다. 세 가지로 다 번역되기도 한다. 마음과 성정의 관계에서 보자면 마음이 성정을 다 포괄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회가 될 것이며 마음이 성정을 주재한다 하고 조절한다 측면에서 보면 통섭, 통괄이 될 것이다. 존재론적으로 말하면 통회가 되며 실천적 삶으로 말하면 통섭한다, 통괄한다고 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오행은 상생의 순서 또는 운행의 순서로 나열하면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금, 수가 되고 상승의 순서로 한다면 수화, 목, 금, 토가 되며 상극의 순서로 한다면 수화, 금, 목, 토가 된다. 음양 오행 사상에 의해서 음양의 단계는 아직 기의 단계이며 오행의 단계에 와서 질이 갖추어지므로 태극과 음양의 오행이 묘합하여서 만물의 생성이 이루어져 형체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태극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오지정이라고 했습니다. 태극도에서는. 예. 한나라 무제 때에 동중석 하는 분이 오행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 쪽에는 도덕 철학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 우주론 쪽에 특히 오행 쪽의 이야기는 동중석 하는 분이 삼국지 소설 삼국지연이 동탁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동자입니다. 풀초 밑에 무거울 중에는 동중석 하는 분이 한무제가 이제 국가 경영 방책을 물었습니다. 이걸 문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하들이 그 문책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대책이라고 합니다. 동중서의 대책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이 파출백가, 제자 백가를 다 물리치고 독존유술, 육아학술만을 홀로 높입시다라는 대책을 한무제한테 올립니다. 한무제가 그 대책을 받아들여서 백가를 물리치고 육아를 높여서 오경 박사를 두고 연구를 합니다. 왜 그럼 한무제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아시다시피 진시황이 분서갱유했잖아요. 진시황이 분서갱유하고 물론 이제 학자들을 다
생매장하고 책을 다 태울 때 안 태운 책도 있습니다. 분석해가지고 책 다 태운 건 아니고 이제 의서는 안 태웠습니다. 의학서적은 태울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농서도 안 태웠습니다. 그 다음에 점서도 안 태웠어요. 점치는 책도 안 태웠는데 점치는 책이 요즘 우리가 점재한테 가서 점치는 게 아니고 이 점 안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기상대, 관상대, 천문학. 아까 화장실 가면서 김성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책력을 왜 만들어가지고 달력에 나오는 음력 보름하고 하늘의 보름달하고 어떻게 그렇게 맞추느냐. 사실은 넉 달이 아니고 음력에도 긴 달, 짧은데 4년마다 맞추는데 그게 꼭 4년마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서경이라고 하는 책의 앞머리에 보면 19년에 7번인가 들어가니까 거의 비슷하더라. 처음에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넣으니까 안 맞고 5년에 2번 넣으니 또 안 맞고 해가지고 19년에 7번을 넣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더라 하는 말이 서경 앞에 있습니다. 음양오행사상을 강조한 학자는 한무제 때의 동중석 한 학자입니다. 동중서의 작품 중에 춘추벌록 하는 책이 있습니다. 춘추벌록. 번은 번잡하다하는 번자고 노는 있을 노자고요. 춘추벌록 하는 책에 보니까 오행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오행 이야기에다가 오성을 맞추어 넣는 거죠. 그런데 인의 예지 신을 집어넣는 인이 예직하는 말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고 인이 예지가 계속 가는데 이제 신을 집어넣어 가지고 방향도 신이 가운데 중자입니다. 중 동서남북 중 오방가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중이 없고 동서남북만 있는데 중간이 없는 동서남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사상에 예를 들면 이제 동쪽은 나무고 푸른색이고 남쪽은 불이고 붉은색이고 서쪽은 쇠고 흰색입니다. 백색이 물감색의 백색이 아니고 흰 칼날의 백색, 흰 칼날의 백색도 아니고 그 가을에 벼가 익으면 볏짚의 색깔 허옇게 되잖아요. 낯을 기다리는 그 색깔입니다. 죽음의 색깔이죠. 낙엽이 되기 전에 이제 잎이 희게 된 빛이 바래지는 그 색깔.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검은 색깔, 가운데는 황색, 이렇게 색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거하고 이제 인이 예지 신하고를 맞추는 거죠. 주 161에 보면 오성은 인이 예지 신을 가리킨다. 오행과 오성은 서로 대응된다. 목은 인과 대응하고 화는 예와 대응하고 토는 신과 대응, 금은 의와 수는 지와 대응한다. 오행은 기에 속하고 오성은 이에 속하고 리에 속한다. 성리학에서는 기가 있으면 리가 있고 리가 있으면 기가 있어서 리와 기가 서로 떨어질 수도 없고 뒤섞일 수도 없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이 아닐 불 떨어질 리 부잡 뒤섞일 수도 없다. 불이 부잡의 관계. 그 다음에 칠정은 희노, 애구, 애오욕. 이건 일반 감정입니다. 일반 감정.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적연부동 하는 말이 나옵니다. 적연부동 가미수통. 적연부동 가미수통은 주역 계사상 10장에 나오는 말인데 점의 원리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나 성리학에서는 마음을 설명하는 데 사용한다.
마음이 외물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고요한 상태, 적자는 고요할 적자입니다. 시골에 밤에 10시쯤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날 때 고요하다 안 하고 적적하다 이카죠. 형제가 없는 집안에 연세 많은 부모님들만 계시는 때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적적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적연부동,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 이것은 외재적 사물하고 접촉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건 미발지중이라고 했습니다. 발하기 전에 중. 어떤 외부적 사태를 만나서 바라면 그게 이제 차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발하는데 딱딱 들어맞는 감정이 생기면 화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중용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요. 외물과 관계를 맺기 이전에 조용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적연부동이라고 한다. 이 상태는 아무런 정서도 없는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기능성도 없는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은 상태가 아니다. 대상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 온전하게 갖추어 있다. 이상적인 상태다. 외부 사태의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다양하고 이 다양한 원리와 가능성을 적연부동한 마음 가운데 이미 다 갖추어 있다고 보는 거죠. 가능성으로 보는 거죠. 성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체라하고 미발의 성 등으로 개념을 규정한다. 가미수통은 설명을 안 해놨네요. 그 다음 164페이지에 가미수통은 완전 가능태로서의 적연부동한 마음의 상태, 마음이 대상과 접하게 되면 자신의 가능성을 발현하니 이것이 마음에 감응하여 드디어 통하게 된 가미수통이다. 그래서 적연부동은 마음의 본체, 본성, 미발 등으로 불리우게 되는 반면에 가미수통은 용, 정, 이발 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발하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합니다. 기성복할 때 기자예요. 이발하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합니다. 장현거가 성과 정을 통해한다. 중흥 1장의 희로애락이 아직 바라지 않은 마음의 상태를 중이라고. 희로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고 88페이지 맨 끝에 발이계 중절을 위지하라고 했다. 중용에 있는 말입니다. 희노애락지 미발을 중이고 발이 개중절을 개중절 할 때 중자는 딱딱 들어맞는 말이고 저는 마디마다 딱딱 들어맞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성 내야 할 때 성 내는 것 딱 들어맞는 거죠. 근데 성 내야 할 때 성 안 내고 이거 문제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북한 아들이 까불 때 팍 때려주면 싶은 생각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것도 중절이 아니죠. 마디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성 안 내야 할 때 성 불끈불끈 내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자의 호학론, 정의가 뒤은 안자가 조화한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안자소 호하학론이라는 글을 가리킨다. 하남 정시 문집에 있다.
근사록에도 나온다. 안자소호하학론. 저는 아까 이 안자소호하학론이라 하는 논문하고 식인편, 알식자, 어지린자, 식인편하고 정성서, 규정이라 하는 정자, 정할정자하고 본성이라 하는 정성서 이 세 개가 매우 중요한, 아마 컴퓨터나 이 인터넷 가면 찾아보면 번역되는 말이 나올 겁니다. 호학론에서는 그 정을 단속하는 말이 정심양성의 앞에 있다. 168번 보세요. 호학론에는 정의가 이미 치열해져 더욱 방탕하게 되면 그 본성이 바닥나게 된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그 정을 제약하여 중도에 합치하도록, 중용에 합치하도록 하여 마음을 바르게 하고 본성을 기른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밑에서 두째 줄, 자사가 말한 하늘이 명했다. 천명집이 성이다.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명한 것을 정이라고 한다. 천명이 곧 성이다. 주자주에 보면 명은 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명령할 때 령이다. 주자는 명은 령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명이 뭐냐, 운명이냐 숙명이냐, 천명은 불변이다,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명하는 거는 명을 운전해 간다는 말이죠. 명을 운전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명을 운전하는 겁니다. 숙명은 고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 명을 운전해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사명입니다. 내 사명이 뭔가, 내 생명의 사명이 뭔가, 그걸 자각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는) 정자가 성이곧 리다, 성즉 리다. 171번, 171번. 하남정시 유서, 성은 곧 리다. 이광호 선생이 리를 이라고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헷갈립니다. 성이 곧 리다. 리라는 것은 성이다. 성즉 리다. 소위 리는 성이다. 리는 성이다. 리는 성이다. 성즉 리다. 제루의 줄입니다. 장현거가 말하는 천지지성. 천지지성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본연지성이다. 어떤 책에는 천지지성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책에는 본연지성이라 하기도 하고요. 거기에 상대되는 말이 기질지성입니다. 본연지성은 순선이고 기질지성은 잡이 섞여 있습니다. 주 172편에 2번에 횡거의 정몽, 성명에 형체가 있게 된 뒤에 기질이성이 있으니 잘 반성하면 천지성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질의 성은 군자가 성으로 여기지 않는다. 맹자에 뭐를 성이라 하고 뭐를 성아이라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도덕성은 성이라 하고 도덕성 아닌
인간의 욕구, 일반 사람들이 본성이라고 하는 먹고 싶어하고 자고 싶어하고 이런 것은 성이라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에서는. 그 다음에 자사가 말한 중절의 정, 중용장의 희로애락이 발하기 이전의 상태를 중이라 하고 발해서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173주를 읽었습니다. 174주, 174는 사단의 정, 공손주 상 6장과 고자 상 6장에 나오는 상,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측은지심 인지다냐, 수호지심 의지다냐, 사양지심 예지다냐, 시비지심 지지다냐. 근데 이제 공손추하고 고자상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이제 한 군데는 사양지심은 예지다냐라 했고 다른 한 군데는 공경지심은 예지다냐 해서 약간의 문자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정자가 어찌 선하지 않다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175번인데요. 하남정시 수원 권위에 나온다. 정이란 성이 움직인 것이다. 바른 대로 귀착될 뿐이다. 어찌 천하지 않다고 이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주자 이야기입니다. 성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본래 선하지 않음이 없다. 주자 어류 권호 69에 나온다. 맹자가 정은 선하게 될 수 있다고 한 말은 바른 정은 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서 원래 좋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맹자 이야기를 인용해 왔습니다. 공자가 성상근이라 할 때 논어양화편에 나오는 성상근 습상원 178, 179는 주는 이쪽 페이지에 있고 본문은 저쪽에 있습니다. 정자가 말한 성즉기 기즉성 하남정시 유서에 나오는 타고난 그대로를 성이라고 한다면 성은 기이며 기는 성이니 타고난 그대로를 말한다. 생지위성. 생지위성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거 있죠. 맹자의 고자하고 맹자하고 대화를 할 때 고자가 생지위성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가지고 있는 그것 생이 성이다. 성이 생이다. 이 성품 성자를 분석을 하면 신방변의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날생자 하나밖에 없었는데 뒤에 마음심이 붙어가지고 마음의 본성 이렇게 성을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79) 장자가 말하는 기질지성 정몽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주자가 비록 기 속에 있어도 기는 기대로 성은 성대로 서로 섞이지 않는다. 부잡의 원리. 주자 의류에 나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천지의 성을 논할 때는 니만 가르쳐 말하며 기질의 성을 논할 때는 니와 기를 섞어서 말한다. 섞어서 말하니 잡이죠. 섞이지 않은 게 부잡이죠. 기가 없을 때도 이미 성은 있으니 성은 도리어 항상 있다. 비록 기 가운데 있더라도 기는 스스로 기이며 성은 스스로 성이어서 서로 섞이지 않는다.
아까 공부했는 겁니다만 우리 한글로 한번 9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마지막에 예컨대 사단의 정은 네가 바라여 기가 따르니 본래 순서이다. 네 발이 기수지. 문자 그대로 하면 네 발이 기수지입니다. 그 밑에 5, 6, 7째 줄에 7가지 정은 기가 바라여 이가 타는 것이니 네 발이 기승지니 역시 선하지 않음이 없다. 만일 기가 바라는 것이 절도에 맞지 못하며 니를 멸하게 되면 방탕하게 된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중용을 잡는다. 정일 집중이라 주 182번입니다. 주 92페이지 밑에 182번에 보면 상서 대우모에 나오는 유정유일 윤집걸중 상서는 다른 말로 서경이라 하기도 하죠. 대우모에 나오는 말인데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서 중용을 진실로 굳게 잡아라. 유정유일 윤집걸중 걸하는 것은 극이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집걸중이라고 써놓고 윤집기중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을 잡아라. 퇴계는 이 구절을 성학이라고 생각했다. 정밀하게 살피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공부. 중용에 보면 택선 고집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택해서 고집 굳게 잡아라. 굳을 꽂자 잡을 집자. 선을 택해서 굳게 잡아라. 택선 고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용에 있습니다. 정밀하게 살피는 것은 선을 선택하는 공부로서 인식 공부라고 보았으며 한결같이 지키는 것은 선을 굳게 지키는 공부로서 실천 공부라고 보았다. 인식 공부와 실천 공부를 함께 꾸준히 노력하면 중용을 실천할 수 있다. 이거는 이광호 교수의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실천 따로 인식 따로가 없잖아요. 아는 것이 따로 있고 실천하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 따로따로 놓으면 선지후행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알고 나중에 실천하고 먼저 알고 나중에 실천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지행합일이잖아요. 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효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효도할 줄 알면 애 때나 어른 때나 함께 하는 거죠. 예? 요즘 이제 학교 공부가 잘못되는 게 그기잖아요. 먼저 알고,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을 박사락한데 박사치고 실천을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효도하는 걸 알고 효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효도하는 걸 알자 말자 지행합일이죠. 선지후행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식 공부, 실천 공부를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익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마지막 183번 존체 응용의 신법이다. 퇴계는 유학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인식과 실천을 통해 중용을 실천하는 성학과 마음의 체형에 바탕해서
체를 보존하고 용을 바르게 실천한 것을 온전히 한락했다.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설명의 순서는 그렇지만은 실은 하나입니다. 효를 알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효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한테 드려야 함직한 물건을 발견하면 곧장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는 거죠. 이걸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 아버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거듭 반성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지행합의를 말씀했고 실천했고 퇴계는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공경경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경 그런 거는 경을 붙잡아라. 이게 사실은 이제 추자나 정부자에는 거경국리입니다. 경에 머물면서 이치를 찾아봐라. 요즘 말로 바꾸면 일상생활이 늘 경건하면서 학문 추구를 해라. 어떤 의미에서는 행이 먼저일지도 모릅니다. 앞뒤 생각하고 따지고 하면 이기주의가 되죠. 행이 먼저입니다. 실천이 먼저입니다. 그 중에도 효행이 제일 먼저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예, 심통, 성정도, 상도, 중도, 하도 세 개의 그림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추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